예, 블랙락도 보니까 기후 변화 관련된 자기네들 여기서 이제 탈퇴하겠다고 ESG 관련된 요 자기네들 이제 이 가입이 돼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블랙락도 넷제로 자산운용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블랙락이 그래서 여기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락이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빅테크 못지않게 월스트리트로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책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이 또 대단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보낸 서한에서 탈퇴 이후로 글로벌 고객사의 3분의 2가 탄소 중립의 목표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환경과 규제 변화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돌려서 말하면 우린 트럼프 눈치를 본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블랙락은 최근 기후 변화 관련된 주주들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47% 정도 지지를 했으나 최근에 4%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G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행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당연히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ESG 이거를 되게 반대합니다.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되게 반대합니다. 정부 개입이나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나 유권자 만족을 이런 부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파리 기후 협약이 국제 간의 협약이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탈퇴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리 기후 협정이 미국 경제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석탄, 석유, 가스 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규제를 받으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이제 보이는 것 쪽으로 이제 예시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에게 부담금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부담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 데서 이제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미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잘 지킵니다. 파리. 그러니까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인도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잘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상당히 느슨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근데 거예요. 이게 사실 논란이 지금도 있는데요. 네. 반박을 좀 해보자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 그런 거예요. 네네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네네네네네. 토대로 먼저 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너희들이 쓸만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썼다는 사다리 거죠. 걷어차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네네네네네네. 너희가 있을 때는 그런 규제가 없다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네. 왜 선진국 측에서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네네. 그게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네. 이제 선진국 위주로의 네, 그런 무슨 얘기인지 부분이 이건 있는 이제 트럼프 건데. 주장입니다. 이제 아, 네. 트럼프 주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주장이죠. 트럼프 주장을 해드려요. 네, 물론 이제 맞아요. 반론도 이제 있는 거 아닙니다. 반론이에요. 저의 반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익 우선을 이제 트럼프 주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론적인 거고 이제 협정 실효성 이게 다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에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블랙락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블랙락이 많은 비용을 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블랙락 같은 기업들은 이제 어떤 그 정부의 그런 것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실 블랙락이 이제 어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블랙락의 기조에 따라서 이제 월스트리트도 많이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월스트리트와 빅테크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구글이 좀 있습니다. 구글 보시면 구글이 이제 또 이제 100만 달러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기준을 하면서 적극적입니다. 11월에도 만났는데 또 만나려고 지금 돈을 또 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지난 6일 날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더 이상 100만 달러는 안 받습니다. 네, 돈 내고 만드는 게 끝났습니다.
6일 날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래요. VIP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데 구글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급해서 급행료를 끄는 것 같은데 반도점 소송이 지금 구글은 너무 급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글은 이게 지금 분할을 크롬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막아야 되는 게 있고 여러 주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지금 이렇게 막 마찰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공화당이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어요. 기술 기업들이 공화당한테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글이 안 좋다. 그리고 약간 이 구글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공화당 쪽에 좀 안 좋게 하고 있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구글이 뭐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들이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거나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공화당이.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얘네가 뭐 약간 극우적인 약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얘네들은 우리를 너무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감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 알고리즘 내에서 상당히 위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습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구글을 이거 좀 약간 쪼개야겠다. 힘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콘텐츠에 관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싶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미래 방향성 같은 것도 좀 조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질 것 같은 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트럼프하고 제일 급한 기업이 지금 구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데요. 메타는 팩트 체크가 지금 제일 이슈입니다. 지금 요게 유럽에서는 아주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메타의 팩트 체크는 글로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미국 내에서 없어지면 또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팩트 체크를 안 하면 그럼 이게 또 그 유럽에서는 이 팩트 체크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수다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이나 잘못된 어떤 가짜 정보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이 메타의 어떤 그런 정보를 거짓 정보를 주는 요소 때문에 이런 요소가 어떤 소송에 분명히 휘말립니다.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저크버그가 이걸 꺼내 놓은 거예요. 이 꺼내 놓은 거는 트럼프한테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메타가 너무 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본부장님이 전해 주신 것만 몇 개인 것 같은데 네. 애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빅테크들한테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유럽은 EU가 나서서 이 빅테크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빅테크는 개개인의 기업들이 EU를 상대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하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 기업을 상대하는 개개인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불만은 미국이 나서서 좀 상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좀 상대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유럽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네네. 거기도 이제 그 유럽 연합이 나서서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부금도 내고 다 할 테니 너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 이번에는 트럼프 너가 나서서 좀 해줘. 그리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저는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이번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을 서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두고 보시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